여러분, 2026년 월가에서 왜 갑자기 로봇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로봇 이야기는요, 그냥, 와, 신기한 기계가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AI가 모니터 안에서 글 쓰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제는 물리적인 팔다리를 달고 공장과 물류센터,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로 내려와서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원년이 바로 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월가가 왜 지금 로봇을 주목하는지, 이게 왜 거대한 산업의 지각 변동인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하는지 이 순서대로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지금이 로봇 혁명의 시작점인지 그 근본적인 변화부터 한번 짚어보죠. 그저 과대 광고 같았던 로봇이 어떻게 실제 채용 전선에 뛰어들게 된 걸까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죠.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로봇 하면 그냥 춤추고 커피 내리는 그런 데모 영상만 보여주던 기술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월가의 똑똑한 투자은행들이 이렇게 확신에 찬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로봇은 투자자들한테 저거 진짜 현장에서 쓸 수 있긴 한 거야? 이런 의심을 줬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로봇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로봇은 기술을 과시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못 구해서 공장이 멈추느니 차라리 로봇을 써야 생존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사람 쓰는 것보다 싸다는 계산이 나오는 비용 절감의 영역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물리적 AI라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챗GPT가 언어를 이해했다면요, 이 물리적 AI는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컵을 깨트리지 않을 만큼의 힘으로 쥐고 또 미끄러운 바닥은 피해서 걸어가는 그런 능력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구조적인 변화냐면요, 과거에는 로봇을 쓰려면 공장 라인 전체를 뜯어 고쳐야 했어요. 하지만 물리적 AI가 들어간 로봇은요, 그냥 사람이 일하던 공간에 툭 가져다 놔도 알아서 환경에 적응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올가의 큰손들이 왜 지금 로봇에 투자하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가 보고서들을 쭉 훑어보면요, 핵심 논리는 크게 5가지로 모아집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아졌다는 걸 넘어서 인구 구조와 지정학, 그리고 경제성까지 모든 거시적인 흐름이 지금 바로 이 로봇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인구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제조업에서만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비어 있고요. 한국, 일본, 독일 같은 제조 강국들은 고령화 때문에 사람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 투자가 된 거죠.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딱 2010년대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처음 도입될 때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남의 컴퓨터에 우리 회사 데이터를 맡겨 하면서 모두가 거부했었죠. 하지만 결국 비용과 효율성 때문에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로 넘어갔잖아요. 그 결과는 정말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남들이 의심할 때 이 변화를 알아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10년 만에 자산을 무려 12배 넘게 불렸습니다.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주는 기회죠. 월가는 지금 로봇이 딱 2010년 클라우드 산업의 초입과 같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기술의 융합입니다. 로봇 혼자서 막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AI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오지 통신 기술이 동시에 터지면서 로봇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마치 터치스크린, 배터리, 모바일 인터넷이 합쳐져서 아이폰이라는 혁명이 탄생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네 번째, 바로 가격입니다. 로봇 가격이 1억 원일 때는 그냥 대기업의 사치품이었죠. 하지만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만 원 수준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네 치킨집 사장님도 직원 1년 연봉이면 24시간 일하는 로봇 한 대 사겠는데? 라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거죠. 이 가격을 돌파하는 순간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지정학적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나뉩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앞세워서 로봇의 두뇌인 AI와 운영체제,
즉 플랫폼을 장악하려고 하고요. 반면에 한국은 삼성과 현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제조업 노하우를 살려서 로봇의 몸체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두뇌, 한국은 몸체, 딱 이렇게요. 하지만 여기에 한국의 약점이 있습니다. 로봇 모터의 핵심 부품인 히토류 자석의 8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이 지점에 위기이자 동시에 역설적으로 폭발적인 투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낮추라고 압박하면서 부품 생태계 전체를 국내에 새로 구축해야 하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강제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눈여겨봐야 할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미국 주식에서는 단연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이 지금 실제 테슬라 공장에 투입돼서 자동차를 만들고 데이터를 쌓고 있죠.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노동력을 파는 회사로 재평가받게 될 겁니다. 월가는 로봇 시대의 대장주로 바로 이 테슬라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 없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배경에는 최대 주주가 된 삼성전자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에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 투자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 자동화를 위한 공급망 내재화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즉, 삼성이라는 아주 확실한 내부 고객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대입니다.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정말 확실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이들의 하드웨어 기술은 수십 년의 연구 개발 결과물이라서 신규 업체가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해자를 구축했죠. 이미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고 부족했던 AI 두뇌는 엔비디아, 구글과 손잡고 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6년 나스닥 상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혁명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로봇 회사를 평가할 때는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그냥 데모 영상 말고 실제 공장에서 몇 대나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만족해서 재주문을 했는지. 둘째, 로봇이 고장났을 때 바로 고쳐줄 수 있는 서비스망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로봇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드는지, 아니면 그냥 사와서 조립만 하는지. 이겁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죠. 리스크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로봇 가격 하락이 생각보다 더디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안전 문제가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인 거품이 생길 위험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로봇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장과 물류센터에서 진짜로 일하는 현실이 되는 해가 될 겁니다. 노동력 부족, 공급망 변화, 기술의 융합이라는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만나면서 로봇 산업은 이제 막 시작되는 초입에 와 있습니다. 이 변화의 길목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지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차례입니다.